쑥으로 뜸을 하기 때문에, 즉 쑥이 굉장히 좋은 한약재이기 때문에 뜸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쑥에 있는 약기운이 피부를 통해서 몸으로 빨려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건강에 좋은 효과가 난다, 병을 치료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거면 차라리 쑥을 드시는 게 좋겠죠. 쑥뜸의 목적은 그것이 아니라 피부에 아주 경미한 살짝 화상을 입히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경혈 자리이기 때문에 이러한 화상을 살짝 입혔을 때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중 한 가지가 면역계에서 반응이 일어나서 우리 몸을 치료하게 되는데요. 아주 경미한 피부의 자극이기 때문에 면역계에서 반응을 하면서 그 부위를 치료를 함과 동시에 또 그 혈자리와 연결되어 있는 여러 가지 오장육부라든지 우리 몸에 필요한 부분들을 치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화상을 살짝 입혔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치료하면서 일종의 이종 단백질이라는 것이 이 화상 흉터에서 나오게 되거든요. 이것을 면역계에서 치료를 하면서 면역계의 능력을 좀 더 강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면역계가 더 강하게 변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외부에서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침입을 받았을 때 좀 더 빠르고 또 정확하고 강력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혈액의 양과 질도 증가하게 됩니다. 피가 깨끗해지고 또 많아지니까 어떤 병에든 다 도움이 되겠죠. 우리가 몸에 병이 들었을 때는 충분한 양의 혈액과 또 깨끗한 혈액, 질이 좋은 혈액이 들어갔을 때 빠르게 치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병에도 다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살균 소독하고 해독해주는 그러한 효과도 있습니다. 독을 좀 제거하는 효과죠. 특히 모든 독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 단백질은 열과 만나면은 부서지는, 무너지는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독소나 세균 같은 것들이 뜸으로 인해서 균형이 무너지고 또 파괴되었을 때 우리 몸의 면역계에서는 손쉽게 처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이렇게 손쉽게 처리를 하면은 분석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이 세균이나 독소를 공격을 하고 또 해독을 해야 될지 우리 몸에서 분석을 하고 또 처리를 쉽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작용을 도와주기 때문에 해독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또 소독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뜸을 통해서 치료를 하게 되시면 몰핀보다도 더 강력한 진통 효과가 있다는 것이 연구를 통해서 증명됐습니다. 그 정도로 진통에 아주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 통증이 있을 때 뜸을 뜨시게 되면은 통증을 줄여주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우리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뜸을 뜰 때는 아주 경미한 화상을 입히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자면 이렇게 뜸을 뜨고 한 일주일 내외에 뜸을 뜨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상처가 아물고 그리고 뜸의 흔적도 보이지 않는 이런 정도가 아주 경미한 화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반대로 뜸을 뜨고 난 다음에 아주 큰 상처를 입히게 돼가지고 그 부위가 잘 치료도 안 되고 또 오랫동안 심지어는 몇 년 동안도 그 뜸 자국이 남아있을 정도다. 그러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상이 된 거거든요. 화상은 일종의 상처가 되고 또 우리 몸에 해로운 영향을 주기 때문에 화상을 통한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한 모든 경혈자리는 치료하는 효과도 있지만 반대로 공격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술 하시는 분들도 우리하고 똑같은 혈자리를 배웁니다. 그래서 저희는 침이나 뜸이나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극을 해서 치료를 하게 되지만 무술하시는 분들은 같은 혈자리를 이용해서 칼이나 아니면 주먹 등으로 공격을 해서 상대편을 쓰러뜨리고 죽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혈자리에 화상을 입게 된다면 우리 몸에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욕심 부리시지 마시고 아주 작게 뜸을 뜨시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벼운 열 자극만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피부에서 태울 때 약 60도 정도로 뜨겁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온천에서 목욕할 때 온도가 한 40 몇 도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조금 더 뜨거운 겁니다. 그러니까 뜸 뜰 때도 좀 부드러운 편이고요. 조금 뜨겁다 싶을 때 이미 꺼져 있게 되고 참을만 하게 되죠. 그리고 뜸 뜨는 시간도 약 2초에서 3초 정도밖에 안 됩니다. 호록 타고서는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많은 환자들이
뜸을 무서워하지 않으셔도 되고 뭐 약간 따끔한 정도로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쑥뜸의 크기는 쌀알의 반톨 정도 이하로 만들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작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좋고요. 근데 작게 만든다고 해가지고 이 쑥을 비비거나 꽉꽉 누르시면은 그러면 그건 작은 게 아닙니다. 큰 거를 압축한 것이기 때문에 크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이렇게 되면 아까쯤에 쑥뜸을 뜰 때 한 60도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몇백 도도 온도가 올라갈 수 있고요. 또 2, 3초 정도 탄다고 그랬는데 뭐 10초 이상도 지글지글 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기 굽는 거나 마찬가지죠. 진짜로 화상을 입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 좀 피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뜸은 하루에 한 번만 떠주시면 됩니다. 뭐 아침, 점심, 저녁 언제든지 상관없는데요. 아침이 주로 좀 덜 뜨겁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해주시면 좀 더 편할 것 같고요. 효과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혈자리 하나당 한 번만 뜸을 떠주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뭐 10번도 뜨고 이랬었는데요. 그러다가 점점 줄어서 7번, 5번, 3번, 지금은 한 번만 떠도 임상 경험상 충분히 치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한 자리에 한 번만 뜸을 떠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피부에 물집이 잡히거나 염증이 생기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로 화상을 입혀서는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물집이나 아니면 염증이 나을 때까지 그 혈자리는 다시 뜸을 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회복된 다음에 다시 뜸을 떠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따 잠깐 이제 실제로 뜸 뜨는 모습도 보여드릴 텐데요. 뜸을 뜰 때 주변 자리를 이렇게 세 손가락으로 해가지고 꾹꾹 눌러주시면은 좀 덜 아프게 됩니다. 물론 뭐 아픈 거를 잘 참는 분이시라면 안 눌러줘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 효과 면에서는 큰 차이는 없지만 환자가 부드럽게 받아들일 때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주변을 꾹꾹 눌러주시면 뜸 뜰 때 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뜸 뜨는 장면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장과 관련된 모든 질병에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 신장은 핸드폰으로 비교하자면 충전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우리 몸에 기를 충전해 두는 곳이 바로 신장입니다. 그래서 신장이 강하면 우리 온몸에 기가 강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병에도 다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생명이 태어났을 때도 신장이 먼저 발생하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죽을 때도 신장이 마지막으로 죽게 됩니다. 신장이 죽은 상태에서는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만큼 신장이 우리 건강에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장을 치료하게 되면 방광에도 도움이 되고요. 또한 신장이 요추에 매달려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허리 아플 때도 신장을 치료해 주시면 잘 치료가 됩니다. 또한 신장은 모든 배독을 관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변뿐만 아니고 대변, 땀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신장이 강화된다면 배독이 잘 되겠죠. 또 잘 빠져나가면 우리가 소화하는 데도 많이 도움이 됩니다. 입맛이 돌고요. 그러니까 이런 질병이 있을 때는 신장을 치료하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여자들의 힘이 바로 자궁과 난소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궁과 난소는 여자들이 항상 건강하게 관리하는 것이 온몸의 건강과 직접적인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자들은 다 피와 관련된 병이 생기게 되고요. 남자들은 기와 관련된 병이 생기게 됩니다. 특히 남자하고 여자하고 차이는 심장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좀 감수성이 예민하죠. 그리고 남자들은 좀 무덤덤하고요. 그게 바로 심장의 차이입니다. 심장이 강하면 감수성이 좀 둔하게 되고요. 심장이 약하면 좀 감수성이 예민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약간 차이가 있는 것은 뭐 개성의 차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너무 심하게 되면은 심장에 큰 스트레스가 오게 되겠죠. 여자들은 아무래도 심장이 약하다 보니까는 쉽게 그런 스트레스로 인해서 심장을 다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위에다가 뜸을 떠주게 되면은 심장도 강화하게 되고요. 또 정서도 안정시킬 수 있는 좋은 혈자리입니다. 한번 실험을 해보시면요. 대부분의 여자들은 이 자리를 눌러보시면 심한 통증을 느끼고 있고요. 남자들은 여기에 눌러보면 대부분 아무런 통증도 느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심장의 차이를 느낄 수 있는 혈자리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린 이러한 혈자리들을 주기적으로 뜸을 떠주시면은 어떤 병에든 다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피부 질환이 생겼을 때 그 부에다 살짝살짝 뜸을 떠주시면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뜸은 소독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소독할 수 있고요. 또한 면역력도 강화시킬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서 피부 질환을 쉽게 고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종기라든지 종양이 눈에 보이게 나와 있는 곳, 이런 곳에도 뜸을 떠주시게 되면 쉽게 없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굳은 살이라든지 못이 박혀가지고 통증이 있을 때도 뜸을 떠주시면은 쉽게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진통 효과가 굉장히 강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통증이 있는 부위에도 너무 심하다면 뜸을 떠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뜸보다는 침으로 하시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침은 부작용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꼭 필요하다면, 너무나 아프다면 뜸을 뜨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지러울 때 있죠. 피부가 간지러울 때도 뜸을 한 번만 딱 떠주면 간지러운 증상이 싹 사라지게 됩니다. 특히 이제 모기라든지 이런 해충한테 물렸을 때 간지러울 수 있잖아요. 그때 한 번만 뜸을 떠주시면은 시원하면서 간지러운 것이 싹 사라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고요. 또 물려가지고 상처난 부위도 더 빠르게 회복이 됩니다. 그 외에도 뭐 벌한테 물렸다든지 이런 독충한테 물렸을 때, 또 독뱀한테 물렸을 때도 뜸을 떠주시면은 독도 결국에는 단백질이거든요. 그래서 열과 만나게 되면 단백질은 다 파괴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충이나 뱀 등에 물렸을 때도 뜸을 떠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 외에도 뜸은 해독 작용이 강하기 때문에 해독이 필요한 어떤 부위라든지 아니면 어떤 질병이 걸렸을 때 뜸을 떠주시면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뜸에 대한 활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가장 중요한 혈자리들을 뜸을 뜨셔서 건강도 유지하시고 또 병이 걸렸을 때는 병을 치료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샘플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약 200편 정도의 인강으로 진행되는 치료자 과정에 관심 있으신 분은 언제든지 아래쪽에 있는 카톡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